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 시간입니다. 오늘 유명한 사람은 스카이데일리의 허겸 기자인데요. 정치사회부장이죠. 그동안에 5.18에 관한 거, 부정선거에 관한 추력을 많이 한 기자인데요. 오늘은 칼럼 형식으로 썼는데요. 제목이 제2, 제3의 5.18 양심선언을 기대하며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30년 전 병장 제대를 앞두고 서북도서에서 훈련한 적이 있다. 한미연합훈련도 있었고 전군 합동훈련도 많던 시절이었다. 물 한 개가 없는 밤에 근무를 쏟아보면 아스라한 은하수 별빛이 쏟아진다. 불빛 없는 내륙보다 선명하진 않아도 운 좋게 해안가에서 휘황찬란한 별빛이 제대로 쏟아지는 날이면 밤 근무가 그리웠다. 즐거웠다. 저 멀리 드문드문 보이는 북한 해안마을의 불빛도 이채로웠다. 남쪽으로는 육지와 맞닿은 해안선에 촘촘히 박힌 불빛이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 같았다. 비교적 별을 좋아했던 것 같다. 초등학교 때 신문을 돌려 천체 망원경을 샀다. 76년 만에 한 번씩 태양계를 찾아오는 헨리 혜성을 보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을 무렵이다. 당시 35,000원이나 했던 값비싼 반사 망원경을 사고 보니 혜성의 고도가 이미 10도 아래로 낮아졌다. 지평선 구경하기 어려웠던 도심 변두리여서 꿈을 접어야 했다. 남반구에 갔을 때도 생애 처음으로 남십자성을 눈으로 직접 보겠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다. 지금도 웬만한 별자리는 외운다. 겨울철에 보이는 오리온 자리는 삼태성과 베델, 니겔, 그 왼쪽에서 가장 밝은 별 시리우스, 맨눈으로 관측되는 몇 안 되는 성단인 플레이아데스. 내 유튜브 알고리즘에는 별에 관한 영상이 자주 뜬다. 별에 관해 내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대체로 좋은 편이었다. 얼마 전 우연히 군 장성에 관한 유튜브 쇼츠를 시청했다. 4스타 다성장군이 되면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군에서 장성으로 진급한 소위 별을 단 장군들, 그중에서도 별 4개를 단 대장급 장성에게 주어지는 특혜에 관한 내용이었다. 하늘의 별 못지않게 군인 계급으로서 별은 개인에게 명예이자 영예이자 국가와 국민에게도 큰 상징성을 갖는다. 그런데 댓글에서 반전이 잇따랐다. 미처 예상 못한 댓글들이 줄지은 것이다. 공교롭게도 4스타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비리를 숨겼고 상관에게 아첨했겠느냐는 댓글들이 꼬리를 물었다. 군인이 아닌 이들이 장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관점이 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아닐지 짐작하게 됐다. KI2라는 유저는 이러고 사니 나도 숨길 수밖에 없겠구나. 진급과 생계가 걸려있으니까 라고 비아냥댔고, 유튜브 유저 ISU도 군 생활 중 징계받으면 대장 진급은 물 건너가니 무조건 숨기고 조작하고 은폐하는 비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TBH는 무슨 짓을 당해도 숨기려고만 한다고 했고, YO7는 저런이 비리나 사고를 감추려고 한다. BOB는 저런이 사건 덮으려는 중대장이 많았구나 라고 꼬집었다. RZE는 대장들은 얼마나 많은 군 문제를 숨겨왔을까라고 의혹의 활시위를 당겼고, VH2는 별 4개를 다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 다 숨겼을 게 확실하다. 군필이라면 알 것이다. 사건 사고가 단 한 건도 없다? 말이 안 된다. 무조건 은폐한 것이다. 고 추정했다. TT7도 별 4개를 만들기 위해 부대 내 사건 사고가 터지면 숨기기 급급한 것부터 잘못됐다고 일침을 가했다. 승진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감수하더라도 부하를 위하는 군인 정신에 대해 언급한 유저들도 제법 많았다. ZZ9님은 승승장구하는 대장은 필요 없다. 때로는 실수 감봉당하고 부하를 위해 징계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승진 후에 부하들 갈구고 괴롭히고 상관에게만 잘 보이려 올라간 똥별들이 지금 군대를 망쳤다고 직격했다. BS3는 실수 한 번 안 겪은 장군은 위험하다고 했고, UO3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과연 정상적인가? 이건 장성을 길들이려는 기득권들의 만행이다 라고 통탄했다. 유저는 일이 안 나면 좋지만 사람 모인 곳에 사고 났다고 징계 대상되면 안 된다. 사고가 났을 때 잘 수습하면 감점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다. 흥미로운 댓글들을 유심히 살펴보다 보니 불현듯 우리는 존경할 만한 군인을 얼마나 가졌는지 떠올려 보게 된다. 어쩌면 우리는 결과지상주의 관점에만 매몰돼 계급에만 집착할 뿐 군인의 본분을 간과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게 된다. 진정한 군인 정신은 계급과 상관없는데도
말이다. 지난 1년간 5.18 당시 북한이 개입했는지를 추적하는 기사를 쓰면서 장성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뀐 걸 스스로 느낀다. 군인을 계급으로만 평가하는 국민의 무지와 편견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생각했던 시기였다. 장성으로 예편하지 않았어도 변함없는 군인의 기계와 애국정신, 생도 시절 가슴에 새긴 정신을 여전히 간직한 인사들을 보면 감탄과 존경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때로는 진실을 함구하는 고위직 장성 출신 인사들을 만나 실망을 금치 못한 적도 꽤 있었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권영애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현 국정원장의 양심선언을 취재 보도한 뒤 한동안 허탈감을 느꼈다. 권 전 장관께 감사한 마음이야 물론 있지만 5.18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뒤바뀌게 할 키를 쥔 더 많은 인사가 그동안 침묵해온 사실에서 비롯된 허탈감이었다. 그만큼 폭동으로서의 5.18의 성격을 감추려 한 이들의 치밀함이 느껴졌고 그들이 거머쥔 헤게모니에 밀려 선뜻 양심 증언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 허탈했다. 최근 권 전 장관이 격려사를 전한 행사장을 다시 찾았다. 권 전 장관의 사모는 기자와 만나 남편이 없는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닌데 라며 말끝을 흐리면서도 더 많은 사람이 증언에 나서지 않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뼈있는 말을 건넸다. 아직 5.18의 진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이 곳곳에 숨어있다. 덮어놓고 민주화운동으로 해석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적지 않게 고심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중에는 별을 달고 예편한 전직 장성들도 꽤 있을 것이다. 이제는 현역 군인이 아니기에 연금만이 소중하다고 일찌감치 결론 내리고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인사들도 있다고 본다. 늦었지만 권 전 장관이 용단을 내린 데는 더는 좌편향으로 치달으며 침몰해가는 대한민국 호를 묵과할 수만은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해본다. 그간 악마로만 묘사됐던 계엄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5.18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 그 실타래가 이제 비로소 풀리기 시작했다. 근본적인 성격을 바꿀 중요한 정보를 지닌 더 많은 증언자가 제2, 제3의 양심선언에 동참해 주길 간절히 고대한다. 이렇게 허겸 기자가 일갈했는데요. 그동안의 허겸 기자는 5.18 진실 찾기에 상당히 온몸을 던져서 취재를 한 게 계속 지금 그 스카이데일리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 나라가 꿈쩍을 안 하네요. 권영애 전 안기부장이 결정적인 사실을 털어놨죠. 스카이데일리에 북한군이 5.18에 투입됐다는 거를 북한에 가서 확인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기부장 시절에. 그거를 87세인가 88세가 돼서 늦었지만 양심선언을 했는데 그래서 허겸 기자는 제2, 제3의 양심선언이 이때 막 폭발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요. 그 미투 사건 같은 거 하나 터지면은 그냥 계속 그때 왜 제2, 제3 막 여기저기서 미투 사건이 용기를 내서 막 나왔잖아요. 그런데 5.18에 대해서는 이런 게 터지면은 왜 후속 양심선언들이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리고 허겸 기자는 일갈합니다. 장군들, 당신들 진짜 당군들 맞냐? 똥별들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왜 장군들이 이렇게 스타에 비유해서 별자리에 비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요. 그만큼 찬란한 지주인데 그리고 지금 장군이라든가 현역 장군이라든가 아니면 예비역 장성들이라든가 그런 사람 특히 예비역 장성들은 5.18 때 그때 당시에 있었지 않냐 이거지 현장에. 그리고 명령체계에 있었지 않냐 이거지. 그럼 현장에 있었으면은 그때 뭐 소위로 있었든 중위로 있었든 소령으로 있었든 그때 현장에서 본 거 왜 양심선언 안 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권영애 전 안기부장의 귀중한 양심선언. 근데 그 전에도 또 있었어요. 함선필 예비역 대령이 이봉규 TV에 나와서 양심선언을 했어요. 자기가 5.18 당시에 훈련기 공군인데요. 이분은 훈련기 조종사였고 훈련기를 그 조종하는 훈련을 받는 게 이제 그 부대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그때 왜 공군들이 뭐 출동을 해서 뭐 5.18 그 모인 군중들을 향해서 발포를 하려고 뭐 시도를 하려고 그랬대나 어쨌거나 막 이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럴 수가 없는 내용을 함선필 대령이 용감하게 이봉규 TV에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 조목조목 군대 용어 써가면서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자기가 그 부대에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그 똥별들 비겁한 군인들 얼마나 많은 비리를 숨기고 문제를 감추고 이래서 별을 달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 훌륭한 군인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리를 숨기고 했으니까 양심선언이 안 나오냐 일가를 했는데 양심선언을 하는 함선필 예비역 대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백수 예비역 해병대 소령은 최근에 그 정청래 박지원의 만행에 대해서 울분을 토하면서 지금 집회에 나가면서 이봉규 TV에 방송을 해줬는데요. 가만 안 두겠답니다. 정청래 박지원이 태권도가 구단이에요. 이분이 브라질 한인 회장도 한 분인데 이런 군인도 있고요. 뭐 김은국 해병 연예
연예인이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연예인은요, 행사를 뛰어야 되고 출연을 해야 되고 캐스팅이 돼야 되고 광고 모델도 돼야 되고. 그런데 우파 목소리를 내면요, 배제가 돼요. 왜냐하면 좌파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광고계, 영화계, 가요계, 뭐 TV 예능 프로, 높은 사람들, PD들 다 좌파가 장악하고 있어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최상병 특검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하고 해병대 출신의 김은국 씨도 용감하게 나서고 있고요. 많은 해병들이 또 국회 앞에서 지금 난리가 났고요. 이분들이 지금 작전 회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병의 명예를 다시 살릴 것이냐, 정청래를 어떻게 혼내줄 것인가. 어제 제가 전화해 보니까 작전 회의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만간 아마 어떤 특간의 게릴라 전술이 나올 것 같은데 정청래 떨고 있냐. 그리고 제2, 제3의 권영애, 제2, 제3의 함선필 나와주기를 기대합니다. 5.18 때 투입됐던 군인들, 5.18 때 뭐 전남도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들, 사실이 아닌 거, 이상한 점 나와주세요. 아니면 무기고 습격했잖아요. 그 무기고 관리하던 사람, 교도소 습격했잖아요. 교도소 근무하던 교도관들 느낀 점들 없어요? 본 거 없어요? 그때 공수부대로 투입됐던 소위 중위들 본 거 없어요? 양심 선언을 기대해 봅니다.